안녕하세요. 오늘은 처음으로 한국어로 콘텐츠 찍게 되는데요. 별 대단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마음 편하게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말 술술 나오는 것도 사실 한국어가 제일 편해서 오늘은 한국어로 콘텐츠 준비했어요. 이 영상이 솔직히 브이로그도 아니고 그냥 말만 주르륵 해놓는 거라 사실 뭐가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그냥 대충 제가 프랑스에서 사는 이야기 같은 거 해보고 싶은데요. 유학 생활이라던가 아니면 자취 생활, 그리고 이 시국에 유학하는 것도 조금 이야기해보고 싶고, 또 거기다가 많이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도 많으실 텐데 그것도 조금 얘기해보려고 해요. 지금까지 열심히 제 채널 봐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파리 아르데코에 다니고 있거든요. 그게 한국어로 하면 파리 국립장식미술학교라고 되더라고요. 저는 지금 2학년 무대 디자인과 재학 중이고요. 저는 딱 처음에 제가 프랑스를 20살에 왔거든요. 그래가지고 딱 성인 되고 나서 이제 새 나라에서 또 처음으로 자취해보니까 그게 진짜 완전 새 사람 되는 것 같고 새삼 사는 것 같았거든요. 사실 나름 적응을 잘한 것 같아요. 제 생각으로는. 저는 개인적으로 나라를 바꾸는 건 힘들지 않았거든요. 제가 이사도 되게 많이 다니고 나라도 여기저기 다녀본 적이 있어서 사실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에는 엄청난 우울감이 있진 않았어요. 처음엔. 첫 번째 해는 또 다 신나니까 그냥 되게 별 향수병 없이 첫 해는 잘 버틴 것 같아요. 근데 유학하면서 느낀 게 가족의 의미가 엄청 커지는 것 같아요. 학생 때는 맨날 학교 다니느라 부모님이랑 맨날 싸우고 맨날 혼자 살고 싶다, 자취하고 싶다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막상 이번에 여름에 한국에서 3개월 부모님이랑 다 같이 살다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. 은근 또 부모님도 이제 성인 되니까 또 친구 같고 또 좀 더 가까워진 것 같기도 하고, 근데 그렇게 잘 지내다가 다시 프랑스 오니까 좀 이번에 향수병은 심한 것 같긴 해요, 사실. 집도 집인데 뭔가 내가 있는 곳에 누군가랑 그냥 누구 하나 잡아가지고 도란도란 얘기 나눌 수 있는 거, 아니면은 고양이 한 마리가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간다든가, 그냥 누구랑 마주보고 밥 먹을 수 있다는 거 되게 별것도 아닌 건데 또 그런 사소한 인기척? 그냥 누군가가 그냥 옆방에 있다던가 누군가가 내가 있는 곳에 그냥 주변에 누군가가 산다는 게, 그냥 같이 있는가, 그 공존한다는 게 참 그리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, 사실. 또 제가 이번 유학생활 때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인종인데요. 근데 또 어느 정도 프랑스라서 특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, 인종차별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인종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. 제가 한국에서 프랑스 국제학교를 다녔거든요, 중고등학교를. 근데 그때만 해도 솔직히 제 세계는 진짜 동양인? 그리고 백인? 그리고 정말 소수의 흑인밖에 없었는데 프랑스에 처음 왔을 때는 정말 진짜 이게 유럽의 멜팅팟?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. 정말 너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구는 정말 더 다양하고 정말 듣도 보지도 못했던 나라 사람들도 와가지고 여기 나랑 다 같이 살고 있다는 게, 한국에서 우리가 내뱉던 그 수많은 말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도 알게 되고, 정말 말도 조심해야 되고 뭔가가 조금 더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싶은 거예요. 정말 이게 우리 눈에 동양인, 백인, 흑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, 다른 종교, 다른 문화들도 너무 많은데 정말 그게 배울 게 많더라고요. 어느 정도의 존중이니까 누군가가 여기서도 내 나라 알아주면 너무 기분 좋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더 시도해야 할 문화가 많더라고요, 참.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처음 먹어본 음식들도 많고, 프랑스 유행어들 중에서도 아랍어 쪽에서 오는 것도 많고, 그러면서 또 아직도 많이 배울 게 남았고, 또 가끔씩 실수도 할 수도 있는데, 프랑스 나와가지고 이런 면으로 참 배울 수 있다는 게 참 저는 어느 정도 신선하고 또 좋은 것 같기도 해요. 그리고 당연히 저도 유색인종이니까 인종차별에 대해서 할 말은 많긴 한데 사실 외국 살면은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뭔가가
굳이 말해도 입만 아프지 않을까. 다들 어느 정도 겪고 사는 건데 사실 정말 다행히도 저는 저희 학교에서 거의 인종차별을 안 당했어요. 학교 생활도 나름 무난하게 지나가고 학교 생활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많이 말을 안 할 건데 저는 사실 인종차별보다 캣콜링 문화가 조금 더 충격적이었달까요? 저한텐 많이 당한 게 인종차별보다 저는 캣콜링을 더 많이 당한 것 같아요. 종종 진짜 그래도 젠틀하게 와가지고 막 번호 줄 수 있냐고 이렇게 매너 있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그것도 진짜 좋은 케이스고 그냥 진짜 간단하게 막 마드모아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부터 저는 막 지하철에서 제 팔까지 잡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진짜 제 아빠뻘 수준의 아재들이 와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도 막 캣콜링까지는 아니지만 막 번호 따가려는 사람들도 되게 봤고요. 막 한 번 나갔을 때도 막 진짜 서너 번 듣고 올 때도 있고요. 너무 심할 때는 바깥에를 못 나갈 정도였어요. 그냥 나가면 또 막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텐데 굳이 나가서 뭐 하지? 굳이 왜 산책하지? 이러고 안 나가고 한동안은 공공장소에서 남자가 이렇게 저랑 이렇게 스쳐갈 때 뭔가 나랑 너무 가까이서 이렇게 스쳐가면 진짜 아무것도 못했어요.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뭔가가 나한테 할까봐. 프랑스에서 살면서 유학도 처음 이렇게 장기적으로 온 건 처음이긴 한데 사실 자취가 처음이거든요. 진짜 자취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엄마가 너무 대단해. 뭐 부모님 뭐 둘 다 마찬가지지만 진짜 혼자 사는데도 혼자 밥 해먹고 밥 치우고 빨래하고 이런 게 너무 귀찮은데 그거를 몇 명 걸 하시니까 정말 아니 허리 아프다고 하실만 하다. 옷 산더미로 이렇게 쌓인 거 진짜 옷장에 다 정리해서 집어넣는 거랑 또 침대 정리하는 거 이런 거 진짜 제대로 이렇게 그런 습관들 다 자취하면서 한 1년 넘게 슬슬 지금 고치고 있는 것 같아요. 진짜 나는 너무 더럽게 살았구나 싶은 거예요. 진짜 이제 그래가지고 조금 정신 차리고 깨끗하게 살고 있어요. 그래도 또 막 자취하면서 좋은 게 또 요리도 이제 뭐 할 만큼 하고 또 돈 문제나 서류 문제 이렇게 다 촉촉하는 거 엄마 아빠가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데 내 거 서류 도와줄 수 없잖아요. 어차피 우리 부모님은 불어도 못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저 혼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근데 또 막 처음에 20살 되고 막 진짜 이제 비자 준비하고 그럴 때부터 진짜 이거 다 어른 건데 난 진짜 너무 하기 싫은데 막 이랬거든요. 이제는 또 근데 안 하면은 내가 손해니까 다 할 수밖에 없고 뭐 벌써 지금 자취한 지 1년 반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잘자잘한 거 해나가는 게 참 많이 는 것 같긴 해요. 빠질 수가 없죠. 건강. 아직도 사실 저는 22이고 젊은데 솔직히 사실 이제 우리 몸 우리가 챙겨야 되잖아요. 이제 누가 막 아무리 비타민 보내줘도 챙겨 먹은 건 제 몫이고 누가 옆에서 막 잔소리 안 하니까 진짜 한동안 별 생각 안 하고 살았거든요. 근데 진짜 이게 요즘 들어서 조금씩 더 아픈 게 잦아지더라고요. 내가 그렇게 끙끙대면서 아파도 누구 하나 부를 용기가 안 나요. 진짜 프랑스 사람들은 사실 한국인처럼 막 그렇게 누구 챙겨주고 막 괜찮아 이런 식으로 부둥부둥 막 정말 막 으쌰으쌰 그런 개념을 조금 생소해하는 것 같아요. 많이 안 해주더라고요. 프랑스는 되게 개인주의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또 한국 친구들 여기 있는 친구들 다 막 자기 할 거 바쁘니까 뭔가 부르기가 좀 미안해지고 뭐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혼자 낑낑대다가 낫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건강 이야기 나와서 하는 건데 운동. 고등학교 때는 뭐 체육 시간도 있었고 또 옛날에는 다이어트 막 한다고 운동도 나름 해가지고 사실 그때는 진짜 안 아팠거든요. 근데 이제는 또 막 앉아만 있고 운동을 안 하고 안 나가니까 진짜 몸이 너무 병약해졌어. 다행히 막 살은 안 쪄가지고 정말 다행인데 또 툭하면은 막 스트레스성 위염 생겨가지고 맨날 또 골골대고 막 뭐만 하면은 너무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안 되더라고요. 진짜 운동도 너무 안 했고 또 먹는 것도 너무 막 먹어가지고 이렇게 탈이 나요. 사실 막 그렇게 안 좋은 음식까지는 아니고 그냥 굳이 좋은 음식을 안 먹는 뭐 해먹어도 그냥 기름진 음식 해먹죠. 막 굳이 시켜먹는 건 안 해도 정말 진짜 이제 건강 챙기려고 운동하고 열심히 채소, 풀 막 이런 거 먹으니까 진짜 자취할 때랑 엄마 아빠랑 살 때랑 너무 다르구나 해요. 진짜 엄마 아빠가 있을 때는 그래도 나물도 있고 막 반찬도 막 이것저것 많으니까 그냥 뭐 알아서 먹어도 그냥
뭐 다 괜찮은데 나 혼자 있으면은 맨날 그냥 볶음밥이고 파스타밖에 안 먹는 것 같아서 그냥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나 혼자 또 막 반찬을 뭐 이렇게 진수성찬을 만들 수도 없는 거니까. 진짜 고등학교 땐 몰랐죠. 또 제가 유학생활 2021년에 하는데 이 시국 빼놓을 수가 없죠? 사실 프랑스가 지금 코로나가 심하긴 하죠. 지금 이거 촬영일이 2월 8일인데 저희는 아직까지 이동 제한을 하진 않았어요. 그 대신 국경 닫고 통금은 6시. 일단은 제 개인적인 일상에서 바뀐 게 일단 사람을 덜 보죠. 혼자 사니까 보는 사람이 일단 확 줄어들고 사실 학교 가긴 하는데 근데 확실히 또 이게 맨날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 친구들은 못 보고 거의 진짜 맞춰서 스쳐 지나가가지고 제대로 인사밖에 못하는 정도? 그리고 또 그냥 뭐 과 친구들 정도? 그리고 계속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외로움도 조금 더 쉽게 오고 향수병도 그 유학의 긴장이 풀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진짜 가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 369 향수병이라는 게 진짜 대박이에요. 그 3개월에 한 번, 6개월에 한 번, 9개월에 한 번 걸린다는 그 369 향수병이 정말 저한테는 완전 이렇게 프랑스 애들도 덜 보고 또 그냥 일단 학교를 적게 가니까 일단 불어를 할 기회가 많이 없어져요. 그러니까 불어가 완전 줄어요. 불어로 옛날에 잘 말했던 것도 이제 막 버벅거리고 그냥 이거 뭐였지? 막 헤매고 요즘에 진짜 새삼 언어 실력이 되게 줄었다 싶었던 게 그냥 학교를 많이 안 가고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었어요. 전에는 막 연계국어 했는데 그 전에는 이유가 한 번에 동시에 모든 언어를 써야 돼가지고 그래서 뭔가가 헷갈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연계국어 넣었다면 이제는 진짜 그냥 안 쓰니까 그냥 말을 거의 안 하니까 결국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들어도 어차피 말 안 하면 말 안 나오잖아요. 그래서 진짜 말을 해야 되는데 또 귀찮아. 제 미대 생활.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저는 파리 프랑스 국립장식미술학교 다니고 있고요. 무대 디자인과 2학년. 오늘 그래도 좀 편하게 말하는 거니까 뭐 제가 저희 학교 어떻게 들어갔는지나 뭐 그런 거 설명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썰 푸는 식으로 뭐 조금 그냥 술술 얘기하고 싶은데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1학년 어떻게 되는지. 1학년은 사실 그냥 고등학교 같았거든요. 저는 진짜 맨날 9시에 학교 가가지고 4시에 끝났어요. 그래도 고등학교보다는 늦게 시작해주고 일찍 끝내주긴 했는데 그래도 하도 그냥 어느 정도 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 있는 애들을 다 모아놓으니까 과목도 진짜 제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진짜 다 있었어요. 그냥 진짜 고등학교 같았던? 지금 2학년 와가지고 생각해보면 그때가 조금 더 정신 없었던 것 같아요. 딱히 그렇다고 막 바쁘다는 건 아닌데 그때 조금 더 그냥 여기저기 할 게 많으니까 정신이 없었다는 얘기? 지금 뭐 전공 수업도 있는데 또 뭐 스튜디오나 뭐 이론 수업 같은 것도 그냥 여기저기 짜잘하게 들어서 좀 더 뭔가가 숨통 트이는 느낌이에요. 2학년이 그래도 조금 더 마음 놓이는? 일단 그래도 좋아하는 거 하니까. 이건 TMI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는 진짜 한국인이 없어요. 저희 전교생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한국인이 한 5-6명 있어요. 그리고 또 막 같은 한국인이 많이 없으니까 아쉽기도 하고 근데 또 막 다들 바쁘고 스케줄도 막 안 겹쳐가지고 진짜 보기도 힘들어요. 아무리 친해도. 그리고 아르데코 학과들은 응용미술이랑 또 순수미술로 이렇게 둘이 나뉘는데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애매한 과가 무대 디자인이거든요. 그닥 응용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막 굳이 순수도 아닌 좀 그냥 그 사이에 좀 낀 그런 과? 정말 옛날에는 순수미술로 포트폴리오 거의 준비하다가 저희 학교 딱 들어왔을 때 난 여기서 막 디자인도 배워야 되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막 배우다 보니까 나는 생각보다 조금 더 상업적인 느낌이 좀 더 많나? 뭐 그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. 어쩌면 프랑스 애들이 엄청나게 추상적인 걸 좋아할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막 더 의미 있는 것보다 더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거를 더 찾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나쁜 건 아니죠. 뭐 그런 취향도 학교에 있으면서 옛날이랑 비교적으로 조금씩 바뀌게 되더라고요.
저희는 1학년 첫째 주에 딱 처음 학교 들어갔을 때 워크숍도 하면서 수월에 뭐 파티 같은 것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같은 학년 애들은 다 얼굴은 두루두루 알고 또 이름도 알고 막 그렇게 친하게 됐는데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정말 친한 애들을 이렇게 슥슥 걸러지더라고요. 또 자연스럽게. 저는 나름 소극적인 성격이라 좋은 친구들 몇몇만 이렇게 두고 잘 지내는 편인데 근데 이제 또 과 친구들이랑도 이렇게 잘 지내가지고 두루두루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4년을 이렇게 다 같이 지내야 될 친구들이니까 근데 또 애들이 막 되게 순하고 성실해가지고 같이 있으면 되게 마음이 놓이는 친구들? 그래가지고 정말 막 내가 프랑스 애들이라고 너무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래도 성실한 애들이라 작업 면에서는 정말 긴장감 놓치지 않게 해주는 정말 그런 좋은 분위기 같아서 저는 사실 되게 과에 만족하고 있어요. 뭐 아무튼 이번 비디오는 여기까지 마치고요.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. 또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. 다음엔 또 더 재밌는 컨텐츠를 가지고 오겠습니다.